페노스타이티스는 뼈가 자글자글한 거. 그래서 안에 막 영양구멍 주변에 뭔가 자글자글한 모양이 보이고 얼룩덜룩하게 뼈가 좀 작아 보이면 페노스타이티스. HOD는 조금 약간 뚱뚱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대형견한테서 보통 빨리 자라는 애들한테 나타나는 거. 그리고 페노스타이티스 같은 경우에도 대형견한테 나타나는 건 꼭 똑같고 뉴트리언트 포라멘이 다이아피지스에 있다는 거. 그리고 서지컬 인터벤션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셀프 리미팅 하기 때문에 페노스타이티스는 예후가 좋다. 그리고 자글자글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shifting leg lameness가 특징이다. 그래서 페노스타이티스는 shifting leg lameness가 있다. 그리고 엄청 아파한다. 장골을 그러니까 롱본을 만지면 되게 아파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HO 하이퍼트로픽 오스테오파티 얘 같은 경우에는 메타카팔 뭐 이런 데 생기는데 얘는 HOD랑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HOD는 성장 빨리 하는 애들이 그냥 성장하다가 생기는 게 HOD고 그리고 HO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다 생기는 건 아니고 종양 같은 게 있을 때 그래서 노령견에서 좀 생긴다. 노령견의 폐 종양의 기원에서 생기는 게 HO. 그래서 always malignant tumor 이건 아니고 그리고 폐 종양에 의해 생기고 메타카팔, 메타타살 그리고 롱본 여기 온갖 데 다 생긴다. 그리고 lethargic하고 reluctance to move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periosteal proliferation이 있고 근데 이게 phalangis라고 하면 좀 표현이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오케이. 그리고 prognosis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complete resolution이 있으려면 종양이 먼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원발 질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HOD 얘는 피지스가 좀 두꺼워집니다. 성장을 빨리 하다 보니까 피지스가 두꺼워지는 그런 애들이고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골 주변에 이렇게 막 좀 두꺼워지고 뼈가 이상하게 생기게 된 거기 때문에 아프게 되고요. 일단 페노스타이티스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페노스타이티스는 자글자글한 모양이고 얘는 뼈 끝에 이제 관절이 있는 데 쪽이 좀 뭉툭하게 메타피지스 쪽이 뭉툭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블 피지얼 라인 이 특징이다. 그리고 피버나 아노렉시아 같은 거를 동반하게 되고 그리고 더블 피지얼 라인이 특징이고 바이타민 C 투여한다고 괜찮다는 거는 입증 안 돼 있고 넘어가서 CMO는 재생성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퇴행성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뼈가 증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크레니오맨디빌러 오스테오파티라는 거고 뼈가 되게 뚱뚱해지는 거. 두개골이랑 턱뼈에 있는 데가 뚱뚱해져가지고 결국에 씻는 것도 잘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어디서 흔하냐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 캄 테리어 그리고 스코티시 테리어 테리어 종류에서 생긴 CMO 테리어 다음은 difficulty eating 그지 먹지 못하고 그리고 opacity가 증가한다. 왜냐 뼈가 뚱뚱하니까. 그리고 뭔가 prognosis가 막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이게 애매한 게 왜냐면 영향을 받게 되면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넘어가서 오스테오마이엘라이티스 이거는 감염 같은 거에 의해서 골수랑 뼈 있는 데가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뼈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acute stage often presents systemic illness and soft tissue swelling 당연히 연부 조직에 이데마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바이럴 인펙션이 아니라 박테리아 인펙션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이게 페리오스티얼 리액션이 있게 되는데 이게 스피큘레이티드 패턴으로 나타나는 건 애매하고 왜냐면 스피큘레이티드는 악스 질환 같은 데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 얘는 스피큘레이티드 패턴으로 페리오스티얼 리액션이 일어난다고 하기는 살짝 애매한 감이 없잖아. 그리고 fracture instability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왜냐? 이게 포스트 서지컬하게 아니면은 혈행성 헤마토제너스하거나 포스트 서지컬하게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뭐 fracture 같은 게 생기고 나서 이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상처가 생겼으니까. 펑걸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는 엔데믹 리전이 아닌 곳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지역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 펑걸 감염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닝 트랙트가 컬처 샘플을 얻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랙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는 트랙에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지컬 인터벤션은 언제나 요구된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나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후가 좀 안 좋거나 하면 수술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뼈 골절에 수복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게 뭔가 완벽하게 치료를 할 때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염증을 없애고 싶으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예후는 보통 좋은 편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는 예후가 좋다. 그리고 HO 로 다시 돌아와서 HO는 아무 뼈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디스털 림 쪽에 생긴다. 그러니까 카팔 뭐 이런 데 생겼던 거 그리고 디짓 같은 데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통증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HOD는 확실히 통증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얘는 원발 질환을 없애는 게 중요하고 얘는 흉부 촬영을 해야 그래서 폐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저질환 그러니까 언더라인 디지즈 프로세스를 없애야지만 얘가 원발 질환이 치료가 되면서 괜찮아질 수 있고 그리고 레솔루션은 언더라인 디지즈 없애야 된다. 이거 확실한 거고 그리고 TNM 스테이지 이게 뼈 종양에서도 중요한데 튜머 노드 그리고 메타스테이시스 그러니까 종양 그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크지 뭐 어떤 셀인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노드는 주변 림프 노드로 침윤이 일어났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거고 메타스테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 그리고
TNM 스테이징이 모든 튜머에다 적용이 된다 이건 아니고 유형별로 다르게 스테이징이 되는 거고 골종양은 이걸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본 튜머는 본 스트럭처 안에 있는 뼈 안에서 온 거 원발이니까 그리고 메타스테틱은 딴 데서 온 거 메타스테틱은 이게 좀 나이 든 개들에서 생기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본 튜머 오스테오사르코마 같은 게 있으면은 얘는 어린 개들한테서도 좀 프리디스포전이 있다 그리고 N은 림프노드를 의미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레디오그래픽 파인딩은 이게 본 라이시스나 페리오스티 프롤리퍼레이션 그리고 이게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은 이 페리오스티얼 리액션도 좀 스피큘레이티드나 아니면 선버스트나 아니면 코드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펄모너리 메타스테이시스가 되게 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골종양 생기면 힘든 거죠. 그리고 아킬레스건으로 넘어가면 컨투션이 보통 오버스트레칭이나 오버유즈 머슬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기는 애매한 게 오버유즈 오브 머슬 때문에 생긴다고 하긴 뭐하고 과신전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grade 1 strains involve significant rupture of muscle fibers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grade 3가 rupture까지 가는 거고 grade 1이 rupture까지 의미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컴파트먼트 신드롬은 보통 머슬 컨투션의 그런 커먼 컴플리케이션이 맞고 그리고 severe contusion이 어떻게 된다? 컨투션이 일어나게 되면 scarring이나 impaired muscle regener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당연히 뭔가 손상이 됐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완전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muscle contusion이랑 스트레인은 고양이보다는 좀 개에 많은가 봐요. 고양이는 운동신경 좋으니까.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완벽히 부서졌을 때랑 좀 덜 완벽히 부서졌을 때랑 증상이 좀 다른데 완벽히 부서지게 되면 발가락이 펴집니다. 근데 완벽히 안 부서지고 발가락 쪽은 멀쩡하다라고 하면 발가락은 뒤쪽으로 여전히 당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굽혀지는 형태가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발목은 조금 과하게 꺾여 있는 감이 없잖아 있다. 왜냐면 아킬레스건이 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펴주는 역할이 죽었으니까. 이게 그래서 무조건 운동하는 풍경에서만 생긴다고 하긴 뭐하고 그리고 커먼 디지털이 살아남으면 타살은 하이퍼플렉션이 되기는 하는데 타살은 하이퍼플렉션이 되면서도 발가락은 펴져 있는 그런 발가락은 여전히 굽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non-weight bearing이 언제나 일어난다고 하긴 애매한 게 왜냐면 이게 크로닉하게 일어나면 다른 스카 조직 같은 게 이거를 대체를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weight bearing은 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sciatic nerve 인저리가 되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얘가 sciatic nerve가 발가락이랑 발목 같은 데 굽히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sciatic nerve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아킬레스 텐던 나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좋다. 다시 페노스타이티스. 페노스타이티스는 피머에서 잘 생긴다. 페노스타이티스는 피머에서 잘 생긴다. 그리고 박테리아를 오스테오마일라이티스. 그리고 이거 페노스타이티스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염증이 생긴 거다. 그리고 예후가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엄청 빨리 자라는 큰 개에서 생기고 그리고 프로틴 인테이크가 있으면은 이게 당연히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통풍이랑 비슷하게 뼈에 문제 생기는 것들은 웬만하면 좀 단백질 많이 먹어서 이상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콜텍스가 두꺼워진다는 특징이 CMO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근데 CMO가 콜텍스가 두꺼워지는 건지는 살짝 애매하긴 하고 그리고 휴머러스, 피머, 그리고 프록시멀 리디우스 올나 같은데 좀 잘 생기더라.